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TV의 박성훈입니다. 일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는데요. 제가 그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그릇이었습니다. 이 그릇을 키워야지 빈곤,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 그릇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릇, 그 중에서도 경제적 그릇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이 경제적 그릇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으면요, 돈을 벌어도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경제적 그릇에 대해서 조금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릇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텐데, 이 그릇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뭔가를, 물건이든 음식이든 뭔가를 담는 용기를 그릇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할 그릇은 이런 실질적으로 실제하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그릇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깜냥이라고 하죠. 내가 얼마나 헤아릴 수 있는지 그런 능력. 그러니까 경제적 그릇이라고 하면은 내가 돈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 그 영상에서 보면은,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 영상에서도 보면은 제가 돈이 없던 시절에 이 휴게소에 있는 음식이 돈이 아까워서 또는 비싸서 못 먹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이런 것들은 비싸니까 굳이 여기서 먹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되고 돈이 있는데도 그런데 돈을 못 썼다고 했어요. 왜냐면 저의 이 마음속에 있는 경제적 그릇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쓰면은 죄책감이 느껴지고, 이런 데는 돈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경제적 그릇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행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정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이제 돈을 씀으로써 사람들이 거기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이거를 써서 뭔가 나한테 만족감을 주고 성취감을 줄 때 이 돈이 진짜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돈이 절대적으로 행복을 또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빈곤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리고 돈이 실제로 없는 상태는 우리가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돈이 절대적으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돈이 진짜 많은데 외롭고 쓸쓸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돈이 절대적으로 행복을 보장하진 않죠.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돈 되게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경제적 그릇의 중요성인데, 이 경제적 그릇이 행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자,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제 만족된 상태죠. 충족이 되고 욕구가 만족이 된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욕구들이 있죠. 근데 그 욕구들이 이제 만족스러워졌을 때,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만족의 한자가 찰 만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득 차 있는 상태, 충분한 상태가 이제 만족인데, 뭔가를 충분히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그릇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경제적 그릇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그릇의 크기를 모르면요,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컵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가득 담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컵이 너무 작다고 한다면은 물이 넘쳐버릴 거고, 만약에 컵이 너무 크다고 하면은 물이 부족할 겁니다. 이 경제적 그릇의 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두 개의 컵을 들고 있는데 이 컵을 경제적 그릇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경제적 그릇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물이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경제적 그릇이 이 정도 사이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죠. 자, 그러면은 이 컵에서는 경제적 만족도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 B라는 사람의 경제적 그릇에 똑같은 양의 물을 부으면 보시다시피 절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 똑같은 경제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B라는 사람의 그릇은 이 정도 크기고 들어있는 내용은 이 정도인데, 이 물을 만약에 욕조에다가 부으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바닥에 깔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물을 그 아파트 옥상 같은 데 보면은 파란색 물탱크 있잖아요. 거기다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흔적도 안 남을 겁니다. 여기에 바로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 그릇의 크기,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경제력, 이 두 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돈은 버는데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가끔씩 SNS에 보면은 닉네임이 뭐 100억 부자, 1000억 부자, 1조 부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액수의 그걸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한번 묻고 싶어요. 그 돈이 왜 필요할까요? 100억이 있으면 이 1000억, 1조라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인데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 돈을 찾는 걸까요? 이 경제적 그릇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액수를 쫓으면 절대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의 액수를 찾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그릇의 크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00억이 있어도 불행할 수도 있어요. 1000억이 있으면 돈만 따라오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많은 책임들도 따라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깜냥이 아직 부족한데 그 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100만 원, 1000만 원만 있어도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요는 뭐냐면 액수 자체만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 느끼는 행복은 한계가 있다. 처음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벌 때는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정말 부자가 된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일정 액수 이상을 벌면은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웬만하면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구매로부터 오는 행복감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처음에 배고플 때 먹었던 사과 한 입이랑 배가 부를 때 먹는 사과 한 입이랑은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먹는 한 입이 더 만족감이 크겠죠. 그것처럼 돈의 액수, 내가 얼마를 벌겠다라는 것만 초점을 맞추면은 거기서 행복을 느끼기가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벌기만 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했는데 과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자, 그러면 벌기만 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했는데 과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특정 액수, 얼마의 액수를 맞춰야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올바른 질문은 아니에요. 올바른 질문이라고 한다면 내가 행복을 위해서 얼마가 필요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돈을 쓸 때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잘 버는 것만큼이나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아니, 잘 쓰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잘 써야 또 잘 벌 수 있고 잘 써야 거기서 행복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돈과 행복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건데, 돈을 벌면서 행복까지 손에 넣고 싶다면 내가 얼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뭘 할 때 행복한가? 내가 뭘 할 때 보람을 느낀가? 나는 뭘 더 잘하고 싶고 어떤 걸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돈을 쓰지만 오히려 돈이 투자가 됩니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라니까 기분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잘하게 돼서 내 몸값이 오르거나 내 능력이 키워져 가지고 들어오는 보수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셈이 되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에 돈을 쓰기 때문에 이 돈을 쓰면서 오는 만족감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썼을 때 와, 나 돈 참 잘 썼다 이런 뿌듯함이 드나요? 그걸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가요?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써야 되는 돈,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 액수가 지금 현재 자신의 경제적 그릇이 되는 거죠. 그걸 먼저 파악하고 나서 조금씩 자신의 수준을 높여가고 수준을 높이는 와중에 점점 경제적 그릇이 커지고 경제적 그릇이 크다 보면은 내가 단순히 돈만 쫓는 게 아니라 가치를 쫓게 되고 거기서 오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쫓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그 일의 본질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하고 몰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경제적 그릇이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불행한 이유는 나의 경제적 그릇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고 더 많은 돈, 이 돈의 액수만 쫓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 벌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다 돈을 써야 행복할까? 내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써야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경제적 그릇에 맞는 적정량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 본질에 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발전이 있을 수 있게 되고, 내가 좋아서 더 잘하고 싶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경제적 그릇의 크기가 확장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생각하지 않고 일에 몰입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영상은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쓸 때 야, 돈 쓰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내가 정말로 돈을 벌어야 하는 그 본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의 경제적 그릇이 확장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